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큰 하락이 나왔죠. 양봉으로 마감했지만 양봉이 아니죠. 하락입니다. 일단 증시 자체가 하락했다라는 걸 보면 사람들의 포트폴리오가 많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럼 곧 발생할 만한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주식 앱을 삭제하고 보지 마라 라는 말이 많습니다. 누가 이딴 소리를 했을까요? 일단 세계 경제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미증시는 페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예견되어 있죠. 그럼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자주 듣던 악재 해소, 재료가 소멸하는 거죠. 악재가 소멸해 버린다. 근데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지 않고 0.5 베이스 포인트가 나온다. 그럼 또 호재라고 받아들이겠죠. 즉 지금이 거의 최악인 상황입니다. 이제 나쁜 소식이 나올 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계속 시장을 사로잡고 있던 공포스러운 소식들, 금리 인상, 물가 인상 이런 것들은 이미 닳고 다른 악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을 너무 펀더멘털을 나쁘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S&P 500은 소폭 하락 중이고 나스닥은 강보합 중입니다. 6월 16일에 페드의 결정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증시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죠. 그때 매우 많은 거래량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일 가격이 공급 우려로 상승 중입니다. 똑같은 소식입니다. 똑같은 뉴스고. 근데 수요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지금 중국 등등 수요가 좀 줄어들 거다. 하지만 공급 우려가 더 크다라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자, 국내를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9개월 만에 약 2년이죠. 2,500선을 붕괴했다. 2,400까지 떨어졌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90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투자자별로 보면 외국인이 순매도했죠. 기관은 순매수를 했는데 이건 기계적으로 받은 거죠. 그 금융 투자에 아마 매수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미연준 자이언트 스텝, 달러 유동성 경세까지 자극할 수도 지금 특징이 있습니다. 시장의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좋은 소식이 없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거의 바닥을 형성하는 시기라는 건 틀림없었습니다. 더 나올 나쁜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이때 북한이 도발을 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갑자기 발생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거 외에 체계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생각해 본다면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공포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역전시키고 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금 화두에 있습니다. 지금 역전이 되고 있는데 예전부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통계적인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계속 그래 왔고요. 이번에 코로나 폭락도 그 전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감이 떨어진 격인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만 지금은 이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은데 이거는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고 데이터를 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상황을 보시면 지지선은 아마득하게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하락 추세 중이고 이 트랩 갭 하락 이후에 또다시 갭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갭을 메우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됐죠. 즉 내일은 반대 매매가 발생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올 시기가 됐습니다. 고점 대비 30%가 넘게 떨어졌죠. 저는 인버스를 통해 해치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폰 보지마 앱 삭제 주변에 제가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주변에 주식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전부 다 나쁜 소식밖에 없습니다. 많이 물렸다, 힘들다. 라는 얘기는 당연한 거겠죠. 지금 워런 버핏조차 물려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폰을 보지 마라, 앱을 삭제해라. 누가 대체 이런 격언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정말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일수록 종목을 관찰해 봐야 돼요.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권 종목 중에는 어떤 게 있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로 그 종목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무서울 때 도망치면 안 됩니다. 절대.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런 종목들은 왜 오를까를 봐야겠죠. 모두가 다 팔고 있는데 얘는 왜 오를까? 대체로 또 잘 버텨주는 종목이 존재합니다. 하락은 하지만
지수보다 덜 하락한다거나 선방을 해주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걔들은 대체 왜 그럴까요? 시장 전체가 안 좋아서 하락 중인데 걔들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이 기술적 분석이 망가진 상태일 겁니다. 뭐 지지 저항, 그다음에 뭐 상승 하락 추세, 뭐 양음량, 뭐 이러면서 기술적 분석을 다 들이대고 있을 건데요. 대부분이 기술적 분석이 망가져서 차트가 엉망이 돼 있을 거다. 그럼 차트를 신봉하는 차트쟁이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를 봐야겠죠. 뭐 저는 안 보니까 모르겠지만 보시는 분들은 차트쟁이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세요. 지금 상황을. 내가 만약에 잘못 투자했다면 이 종목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다시는 이런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교훈을 얻어야겠죠. 도대체가 전쟁터에서 누가 눈을 감고 있나요? 눈을 똑바로 뜨고 상대편을 봐야 되죠. 지금 현재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도망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라고 뭐 좋아서 인버스를 샀겠습니까? 다 전략의 일환인 거죠. 그렇게 사고 싶었던 종목들 많죠. 뭐 네이버 카카오 올라갈 때 네이버 카카오 언제 사지? 미래를 바꿀 종목이야 라고 했던 그때 가격보다 지금 훨씬 떨어져 있죠. 근데 왜 아무도 사지 않을까요? 근데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내가 컴퓨터랑 거래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매도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가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얘들은 왜 사고 있을까요, 지금? 대체 왜 그럴까요? 현재 주목받고 있는 섹터의 확률이 높죠.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의 확률이 높다. 이렇게 약간 불황 비슷한 분위기가 오면 상승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는 좀 약간 경기가 안 좋아지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게임으로 도피하는 그런 게 있겠죠. 이럴 때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주체들이 존재합니다.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지금 밑꼬리를 달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을 발견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경험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 기회도 있겠지만 작전주구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하락을 크게 할 때 얘는 하락을 더 크게 해요. 이건 코로나 때 두 눈 똑바로 뜨고 관찰했으면 보이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10% 20% 떨어지고 있는 그 폭락 상황에서 얘는 왜 하한가를 가지나 생각이 드는 게 있었어요. 그런 종목들은 그 하락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크게 반등했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런 세력들이 작전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애들도 있죠. 세력들이 생각보다 더 크게 하락을 시켜서 사람들의 손절을 이끌어내서 물량을 받아가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작전 세력이면 이런 타이밍이 오면 오히려 더 하락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배짱 있게 살 사람들이 없을 거 알기 때문에요. 자기 물량을 자기가 받는 자전거래를 통해서 하락을 시키겠죠.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최저 2,400까지 갈 것이라 현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바닥은 의문이에요. 오늘 양봉을 보이고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반등의 시작이다라고 판단하기엔 아직 거래량도 그렇고 신용도 그렇고 현재 글로벌 매크로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페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시장을 받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매도가 발생할 겁니다. 이제 신용 반대 매매죠. 내가 원치 않는데 매도가 나가는 겁니다. 뻔히 보이는 수치죠. 신용지수, 신용잔고 전부 다 뻔히 보입니다.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험난한 시장을 받쳐줘야 될 외국인 기관이 과연 그걸 받아줄까요?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명한 거예요. 내가 외국인 기관이면 지금 안 살 겁니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내가 원치 않아도 팔리는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신용 반대 매매는 특정 종목을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증권사가 그냥 랜덤으로 팔아버려요. 그 좋은 종목, 나쁜 종목 이런 가리는 게 아니고 그냥 랜덤으로 팔려버립니다. 일정 수준 하락하면 손쉽게 청산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시장을 주무르는 주체면 계속 하락을 시키다 보면 쟤는 이제 신용 이 정도 규모가 들어온 그 구간이니까 얘들은 반대 매매가 나오겠네라고 역산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건 투자의 기준봉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케이스 1, 2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맞죠? 대부분 맞습니다. 이건 제가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계속 분석했던 거고 이런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어디에 이런 건 없습니다. 일단 코스피 오늘 보시죠. 그 롱바디 음봉이 발생한 이후에 밑꼬리를 달고 양봉이 발생했는데요. 그럼 손쉽게 이 케이스 1번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케이스 1번은 전날에 음봉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흐름이죠. 근데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았다. 코스닥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전을 깨고 갭 하락을 해버렸고 복구를 하지 못했고 거래량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절대 반등 신호가 아닙니다.
예, 반등 신호가 아닙니다. 이걸 뚫고 쭉 올라가 주겠지라는 생각은 희박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걸 예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희박한 확률에 베팅하는 그런 로또 같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예, 이럴 때는 굉장히 몸을 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 공격적으로 하락한다, 매수해야지 라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락을 할 때 매수하는 건 계속 바닥을 확인하는 절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락이 끝나고 반등할 기미가 보일 때쯤이 되면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는 움직여야겠죠. 다시 한마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단기간 낙폭 과대가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라고 하겠죠. 뭐 부서의 상무님이 물어보면. 그러면 해치 중인 인버스는 홀딩하고, 뭐 우리가 같이 가고 있으면 인버스를 해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인버스를 통해서 해치하는 그런 투자는 웬만한 투자자는 못합니다. 예, 못합니다. 그건 굉장히 전략이 강하게 서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주식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나 인버스 비중이 얼마고 채권 비중이 얼마고 현금 비중이 얼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이씨 그 소형주 하나 샀는데 그냥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해치 전략은 굉장히 중요하다를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해 보고요. 반대 매매 이후에 강한 반등이 나올 거다. 반대 매매를 기다려야 된다. 반대 매매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당초 8시 40분에 종목들을 보세요. 근데 거의 다 하한가에 가 있다. 이러면 반대 매매가 나온 겁니다. 반대 매매는 하루에 2번 나옵니다. 장 시작, 그 다음에 오후 2시쯤. 스탁론 같은 거는 2시에 나옵니다. 그때 다시 전략을 세워야 할 듯 합니다. 예, 신용 반대 매매를 기다려야 된다. 누군가에게는 피눈물이 나는 구간입니다. 이건 정말 즐거워해서 안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이 투자에 실패를 해서 결국엔 반대 매매, 청산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얘 반대 매매 나간다, 이런 생각은 같은 투자자로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피눈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